일본 여행, 이제 나갈 때마다 3만 원씩 더 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일본 여행 좋아하시죠? 벚꽃 시즌, 단풍 시즌, 연휴만 되면 인천공항 일본행 게이트는 늘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일본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내는 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부분은 평생 모릅니다. 항공권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고지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출국세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제도인데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엔 우리 돈으로 약 9,500원을 부과합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2살 미만 아기를 제외하면 전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2026년 7월부터 3배로 오릅니다. 1,000엔에서 3,000엔으로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500원입니다. 4명이 가족여행을 다녀오면 추가로 76,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일본 정부가 입국이 아니라 출국에서 돈을 걷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3배나 올리는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서 대부분 신경 쓰지 않지만 이 작은 변화 뒤에는 일본 관광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관광객을 원하고 어떤 관광객을 원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본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일본 출국세 인상의 진짜 의미와 우리 여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출국세 인상을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일본 관광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89만 6,300명입니다. 전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예요. 11월에도 351만 8천 명이 찾았고 누적으로 이미 3,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연간 방문객이 3,188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연말까지 4천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방문객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쓰고 간 돈도 어마어마해요. 2025년 관광 수입은 10조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저 현상과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일본 현지에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토거리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오사카 지하철은 캐리어 부대에 점령당했습니다. 후지산 등반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2025년 조사에서 일본 국민 70% 이상이 오버투어리즘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관광객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출국세 인상입니다. 관광객 수를 줄이는 대신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처리할 비용을 관광객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출국세를 쉽게 이해하려면 놀이공원을 떠올려 보세요.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놀이공원은 나갈 때도 청소 분담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실컷 놀고 쓰레기도 만들었으니 나가면서 정리 비용 일부를 내라는 거죠. 일본의 출국세가 딱 이 구조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놀이공원에서 관광을 즐겼으니 떠날 때 뒷정리 비용을 분담하라는 개념이에요. 공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인데 줄여서 출국세라고 부릅니다. 이 세금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해외여행 가도 내야 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 끝내고 나가도 내야 해요. 둘째, 항공권이나 승선권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내는 느낌이 없습니다. 공항에서 별도로 돈을 걷지 않아요. 셋째, 2살 미만 영유아와 환승객은 면제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의 전형입니다.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냈고 따로 영수증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 세금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현재 1,000엔이던 이 세금이 2026년 7월부터 3,000엔으로 오릅니다. 3배 인상이에요. 한 사람당 2,000엔, 우리 돈으로 약 19,000원이 추가로 붙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출국세일까요? 입국할 때 받으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식당 계산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들어갈 때 미리 돈을 내면 손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음식도 안 먹었는데 돈부터 내라니까요. 하지만 다 먹고 나갈 때 계산하면 자연스럽죠. 이미 서비스를 받았으니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일본 정부도 같은 계산을 한 겁니다. 입국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관광 대국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출국할 때는 이미 일본에서 즐길 건 다 즐긴 상태잖아요. 이때 비용을 부과하면 거부감이 덜합니다. 게다가 출국세는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에게만 입국세를 부과한다면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출국세는 일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입국세를 인상하라는 의견이 많아요. 출국세는 일본인도 부담하니까 자국민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출국세를 5배, 그러니까 5,000엔까지 올리자는 강경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균형을 고려해서 3배로 조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둔 돈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출국세 수입은 연간 약 520억엔 규모입니다. 3배로 올리면 1,500억엔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크게 3가지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관광지 인프라 개선입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투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판을 늘리고 혼잡한 역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하는 시기예요. 둘째, 환경과 문화 보호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유적지 보전, 지역 축제 지원에 돈을 씁니다. 후지산이나 교토 같은 명소가 관광객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셋째, 지역 분산 촉진입니다. 지금은 도쿄, 오사카, 교토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걸 홋카이도 스키장이나 큐슈 온천 같은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2025년 말부터 지역 관광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만들어낸 문제를 관광객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관광객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데 정반대예요.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6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0% 이상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관광객 수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금을 올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관광의 질을 바꾸려는 겁니다. 싸게 많이 오는 관광객보다 비싸도 감당 가능한 관광객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맛집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손님이 넘쳐난다고 해봅시다. 줄이 너무 길어지고 가게도 엉망이 되어가요. 이때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손님 수를 제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가격을 올려서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손님만 오게 하는 것. 일본은 2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여행 문턱을 조금 높이되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은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억제가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고급 관광, 이른바 럭셔리 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적게 오더라도 많이 쓰는 관광객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000엔이 3,000엔으로 오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당 19,000원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4명이 가족 여행을 가면 추가 부담이 76,000원이에요. 친구 6명이 함께 가면 114,000원입니다. 1년에 일본을 2~3번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누적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타격을 받는 건 가격에 민감한 여행자들이에요. 저가 항공으로 짧게 다녀오는 분들, 단체 패키지로 저렴하게 여행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시아권 관광객, 특히 한국, 중국, 대만 여행자들이 가격 민감도가 높은데 2026년 이후 이 지역에서 5에서 10% 정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길고 지출이 큰 여행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좋은 숙소에 묵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여행 말이에요. 어차피 전체 여행 비용이 크니까 출국세 2만 원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짧고 저렴한 여행은 점점 불리해지고 길고 지출이 큰 여행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게 일본이 의도한 구조예요. 출국세 인상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오버 투어리즘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요. 먼저 입장료 차등제가 있습니다.
히메지성 같은 유명 명소에서 외국인 입장료를 일본인의 2배로 받고 있어요. 일본인은 1,000엔, 외국인은 2,000엔, 이런 식입니다. 관광객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거죠. 교토에서는 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현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요금을 올리면 버스 대신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니까 혼잡이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에요. 후지산에는 등반 인원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루에 4,000명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혼잡도 표시 앱도 만들었어요.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각 명소에 붐비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 모든 정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관광객 수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비용과 불편함을 높여서 스스로 조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닫는 대신 가격이라는 필터를 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일본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 시작됐거든요. 베네치아는 2024년부터 당일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입장료를 매기는 첫 번째 사례예요. 바르셀로나는 관광객 숙박세를 계속 올리고 있고 크루즈선 입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아예 관광객을 줄이겠다며 숙박시설 신규 허가를 중단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주도나 부산 같은 관광지에서 비슷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관광객이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 체증, 물가 상승, 환경 오염 같은 부작용도 생기니까요. 결국 이건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그리고 관광의 부작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 질문에 가장 솔직하게 답한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가 비용을 내겠다. 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받겠다. 이게 일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출국세 인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6년 7월 이전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직 1,000엔이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7월 이후로 여행을 잡으신다면 출국세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세요. 혼자라면 19,000원, 4명이면 76,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둘째, 여행 스타일을 점검해 보세요. 1년에 여러 번 짧게 다녀오시는 분이라면 이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3번 가면 출국세만 6만 원 가까이 나가요. 차라리 횟수를 줄이고 한 번 갈 때 길게 머무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짧고 자주 가는 여행에서 길고 깊게 가는 여행으로 전환을 고민해 볼 시점이에요. 셋째, 일본 외 다른 여행지도 같은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유럽이든 동남아든 인기 관광지는 점점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 예산을 짤 때 항공권과 숙박비만 보지 말고 각종 세금과 입장료 변화까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본 출국세 인상은 단순한 비용 인상이 아닙니다. 관광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관광객에게 돌아온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관광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입장료 차등제, 예약제, 인원 상한제, 숙박세 인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다음에 일본 관광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정책이 관광객 수를 줄이려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의 종류를 바꾸려는 건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적게 오되 많이 쓰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국세나 관광세 인상 소식이 들리면 그 나라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읽어보세요. 싸게 많이 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감당 가능한 사람만 오라. 이게 숨은 메시지입니다. 여행이 점점 비싸지는 건 단순히 물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광지들이 스스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해하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국세라는 작은 세금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시면 앞으로 관광 관련 뉴스가 훨씬 쉽게 읽히실 거예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